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일관되게 대량 실업을 걱정해온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가 가장 큰 경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목한 보고서가 중국의 재정과학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정부의 발표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시곤 하는데, 저는 중국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적지 않은 수의 전문가들이 인민들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온 이 보고서도 그러한 인민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를 보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해보는 어떤 준거의 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보고서는 양이 상당히 많고 충분히 자신들의 근거와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필요한 사족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충실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급격한 수요와 공급의 축소, 거시경제 주기의 차단 및 불안정한 고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염병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업 위험을 증가시킨다. 실업의 위험은 빈곤층의 증가, 부정적인 감정의 축적, 정부의 신뢰성 저하 같은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격리 및 관찰, 자발적인 휴직, 실업률의 증가, 노동력의 부족, 기업 고용 비용 증가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이 이중으로 중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공공 위험을 추가로 형성할 수 있다. 이번 상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003년 사스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 사스는 2002년 11월에 시작돼서 2003년 7월에 끝났으며 8개월이 걸렸다. 2003년 중국 도시 실업률은 4.3%로 전년보다 0.3%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사스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사스와 관련하여 이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큰 한계가 있다. 현재 고용 구조는 2003년과 크게 다르다. 2018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3차 산업의 고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도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간 기업이 주로 고용을 흡수하였다. 이번 질병이 민간 경제 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 부문보다 훨씬 크다.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심각하며 그 위험은 4가지 주요 요인에 달려있다. 우선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신규 채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죠. 전염병으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의 정체로 인해서 이번 춘절 휴가가 끝난 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기업은 적은 수준일 것이고 구조적으로 새로운 대체 채용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거죠. 16세에서 25세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보고서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부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경우 나비 효과 같은 것이 언제든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니 해고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기간 업무를 쉬고 있더라도 기업은 임금, 임대료,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 이런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업의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고정비용이 높고 현금 흐름이 나빠진 기업들은 지불 잔고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고 사회적인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한 내구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업무 복귀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은 좀채로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후 시장 수요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그래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회복되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업들의 여러 가지 코스트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또 평상시와는 반대로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휴직을 계속해서 노동력 부족이 단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작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단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 이에 따라서 노동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모순인 거죠. 어떤 곳에서는 취업길이 막혀 있고 어떤 곳에서는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누적 밀접 접촉자 수를 2월 7일 현재 숫자로 밀접 접촉자 수가 19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만 명 정도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상당 부분의 노동력이 동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고립관찰, 교통도 제대로 뚫려 있지 않고 자발적인 휴직이나 실업은 계속 확대되고, 그러면 노동력은 더 부족해지고,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니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실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재정적인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용 위험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것 역시 4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질병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이번 전염병의 범위나 속도는 사스 때보다 빠르고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가 사스 대비해서 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전염병의 지속기간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길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는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전염병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속 불가능하게 되는 회사, 가족, 개인 등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소비, 수출 이런 것들은 충격은 급속하게 오지만 회복은 무척 더딘 법이라서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용은 경제활동의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 기간 동안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정체될 것이고, 고용 증가도 정체될 것이고, 요식업, 관광, 운송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 산업, 이 분야의 종업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실직 상태가 된 것이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에는 격리 조치 때문에 문을 열지를 못했고 고용이 확대되기는커녕 기존에 고용했던 만큼 회복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입니다. 이번 상황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다거나 생산활동에 나선다거나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보다는 반대로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로 인해서 이번 전염병 사태가 종료가 되더라도 일자리 회복은 평소보다 더 더디고 어렵게 나타날 것이고, 금년도 정부의 일자리 목표는 큰 도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거시경제 그리고 개혁 조치입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에 거시경제 정책이 수없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다발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이 보기 좋은 만큼 맛도 좋은지는 사실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정책 의도는 여전히 지켜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 필요성과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만으로 실업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구조개혁 그리고 민간 기업의 신뢰, 이 2가지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에서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아주 미묘한 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 있어서 줄곧 구조적 변화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중국의 구조적 개혁, 그리고 중국의 개혁 개방이 이야기하는 구조적 개혁, 이 둘 사이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보고서의 경우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전염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민영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영기업이야말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고 이들이야말로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염병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사스 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고 그 영향은 이 사태로 인한 충격의 규모, 기간, 정부의 거시정책, 개혁의 추진 강도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 및 실업의 위험은 매우 높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센터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면서 중국 경제는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고용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기존의 고용 상태는 줄어드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합쳐지면 금년도 중국의 실업자 수는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고용과 성장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형성을 하고 서로 강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전염병의 리스크가 전체 경제 사회 수준으로 확대가 돼서 국가의 공공 위험이 따른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 사태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고용과 성장은 상호의존적이라고 하면서 개인 사업자, 새로 창업하는 개인, 소상공인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영업자야말로 직접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고용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이 잘 된다고 해서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영업이 잘 돼야 사람들이 대량으로 창업을 하고 경제에 활력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실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처럼 전염병의 통제점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격리와 통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 상태에서 본인이 장사로 나서는 적극적인 창업, 남이 나를 고용해주는 수동적인 고용 모두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날짜가 3월 13일인데 그 시점 기준으로는 중국 정부는 도시의 격리 및 단지들의 밀폐식 관리를 풀지 않은 상태였죠.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위험 때문에 중국 정부는 빨리빨리 봉쇄를 풀고 업무 복귀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민간기업의 40%, 집단기업,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60%, 그리고 제조업 및 상업 쪽의 자영업자의 70% 모두 업무 복귀를 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염병이 사스보다 훨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지가 않다. 따라서 이번 전염병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은 사스 당시보다 훨씬 크고 또 훨씬 오래 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급망에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경제 주기가 차단이 되고 예후가 나빠지죠.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꾸준한 성장의 척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 예방 및 통제에 따라서 개혁 정책을 통해서 고용 사태를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위험 예방 및 통제, 이 상황을 개혁을 통해서 고용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 위험의 원인이 바로 질병이고 중국은 이것을 국가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방 개념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는 중국 사회나 정부가 전통적으로 질병에 대한 대처를 치료에 중점을 두어왔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방 그리고 통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인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고 지금까지 통제력을 되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암시하는 것은 우한이죠.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중보건 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기존의 국가 질병 통제 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개조해야 한다. 우선 조정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전문 인력이 수행하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력을 확충해야 되고 질병 예방관리 프로세스를 개혁을 해서 질병관리 부문이 공공관리 체계 내에서의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 그리고 권한을 확대해서 진정한 의미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전략적인 차원의 통제력이 부족한 현상을 바꿔서 방역의 전문성을 높여서 민중들의 방역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상태는 중국 정부가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이고 민중들이 방역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야말로 질병이 실업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상당히 엄중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정책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현금 흐름이 유지되면 기본적인 취업 시장은 유지가 된다. 이번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 상태로 들어갔고 어떤 기업은 현금 흐름이 중단되자마자 파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이미 현금 흐름이 아주 급박한 상태에 있고 당연히 수입도 급감할 것이며 창업은 생각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둬야 되고 정책을 충분히 많이 내놨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책의 수는 관계가 없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해야지 정부가 앞서 나가면 안 된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은행들한테 돈을 풀라고 해봐야 은행들의 고객은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는 그 돈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정부의 돈을 밀어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은행한테 목표를 정해주고 강제적으로 돈을 풀게 하기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이끌어내야 된다. 사기 행위를 막는다는 전제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인터넷 금융, 소규모 금융들을 풀어줘야 된다. 자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현재 상황은 실사구시를 해야지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실업을 막는답시고 기업들한테 강제적으로 해고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 기업은 폐업을 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업 문제는 더 엄중해진다. 또 어떤 지방정부는 상품 가격이 오른다고 강제적으로 상품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있는데 상품 가격을 못 올리게 하면 공급망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실업을 해결할 수 없고 전체 공급망을 훼손하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의 규칙이 왜곡되기 때문에 결국 실업을 해결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중국은 프로젝트 예산 제도이고 한번 부여된 예산은 쓰고 남더라도 다음 해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예산 쪽을 쳐다보면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세금의 원천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전염병의 정도가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별로 세수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불충분한 예산과 예산 낭비의 공존의 측면에서 금년도 예산 구조는 적시에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 수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예산 제도의 구조를 변경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시에 조정을 꼭 해야 한다.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의 전염병 관련 비용을 분담해주는 것이다. 보조금, 할인,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휴업 상태에 들어간 기업, 소상공인, 그들의 종업원들을 무급휴가 상태에서 정부의 말단 부서에서 조직하고 훈련해서 인적 자질을 더 개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의 해고를 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부 조달 규모를 확대해서 전염병이 생산과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실업자, 이번 질병의 감염자, 질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자, 전염병 지역이라고 차별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번 전염병으로 발생한 취약계층의 사람들,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상태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큰 재난 상태가 오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는 법이죠. 그리고 이 취약계층의 붕괴는 전반적인 경제의 붕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국가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의지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한국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실천 수단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것들을 교차 비교해 보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잘 상호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보고서는 통상적인 중국의 국가기관 보고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엄중한 표현과 자극적인 암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진실을 직면하려 애쓰는 이런 보고서, 이런 언론이 더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